지금 오늘 나온 뉴스 중에는요 이게 일단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MBC 여론조사 지지율이 54.8% 정도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리얼미터나 갤럽 조사하고는 좀 다르긴 해요. 거기는 굉장히 비정기적으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벤트 있을 때마다 지금 총선 D- 며칠 뭐 해가지고 여론조사하고 이러는 건데 사실상 55% 정도. 근데 대개 보면 그게 코로나 대응을 너무 잘해서 이쪽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 민주당하고 정부가 국민 80%에게 재난 극복 지원금 형태로 100만 원 지급하겠다라고 지금 벌써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정 협의했다고. 그러니까 할 거라고 예상이 됐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거 아닌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이게 사실 100%가 더 좋은데 말이죠. 선별하는 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어쨌건 지금 이걸 던져놨고 이걸 던지기 전에 황교안 쪽에서는 지금 그 40조? 예. 40조 코로나 채권 발행. 그러니까 민주당한테는 지금 뭐 선거용 뭐 현금 살포 헬리콥터로 뭘 뿌리냐 하던 놈들이 지들은 약간 좀 줄여가지고 이 코로나 국채 발행 40조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분위기가 사실상 미래통합당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뭐 미국도 하는데 뭐 120만 원씩 하는데 이거 거절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 80%한테는 지금 재난 관련해서 지금 지원금이 나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에서 요번 코로나 사태에 대한 재난 대응 그 TF 팀장이 이진복 의원이거든요. 근데 그 이진복 의원이 내놓은 이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국채 발행을 하자. 40조 원어치 국채 발행을 하자. 이거 보면서 야 4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통합당이 야당다운 짓을 한번 하는구나.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하자는 아이디어도 좋고 그 방법을 들여다보면 그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직접 그 자금을 집행해도 좋고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한 대로 이 방법을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그 주장하는 방법은 40조 국채를 발행해서 채권의 형태로 100만 원씩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받은 국민들이 그걸 현금화해서 사용을 하든 안 그러면 예금을 하든 그거는 어차피 금융권하고 거래를 하도록 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이 약간의 마진만 주면 시장이 알아서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40조 원을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국채 형태로 하자. 이런 거예요. 그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아쉬운 건 딱 하나예요. 2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실상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빚 좋은 게 살고밖에 안 돼. 차라리 그러니까 먼저 금융권하고 협력해가지고 먼저 선지급하고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40조 원까지 서로 합의가 됐다면 더 빨리 집행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빠르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교안은 지금 사실상 말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난 기본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난 긴급 구호자금이 중요하다. 이거 구분되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황교안이가 이게 기존에 했던 말을 보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걸 배운 거예요, 어저께. 그렇지. 네, 그래서 이게 재난 수당이거든요. 재난 수당을 주는 거고 지금은 지금 이제 황교안은 이걸 기본소득이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왔던 거야. 예, 이거 뭐 돈 퍼주고 뭐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누가 기본소득을 주면 일하려고 하느냐? 노동자에 대한 게으름뱅이들의 착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건데 이게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 지금 야수님 얘기하신 대로 지금은 시간을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 전 국민한테 주고요. 우리 김경수 지사하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대로 세금으로 그 소득에 포함시켜가지고 나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시 걷어들일 수 있어요. 그 방식이 될 것 가능성이 높아요. 분류하는데 작업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40조를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업직, 척탁직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자. 그래서 뭐 최상급은 1,000만 원 주고 중상급은 750만 원 주고
낮은 단계에는 500만 원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멍청한 짓이죠. 일을 안 해보니까 이런. 일 안 해보니 그런 거야. 네. 이게 어디 가서 정관예우나 쳐받고 있었으니 뭘 알겠냐고요. 다른 게 경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건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다른 방법 없어요. 지금은 내가 보기에 국민 80%한테 주겠다는 말은 일단은 전 국민 100% 예. 주겠다는 말과 난 크게 다르지 적박하죠. 않다고 봐요. 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한을 주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줄 거예요. 그 기한 지나고 나면 못 쓰는 걸로. 그러면 개인당 100만 원씩 주게 되면 4인 가족은 400만 원 받으시는 거고요. 그걸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뭐 서로 간에 써야 되는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소모하게 만들어서 그 동네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그 대부분 그러시지만 식당이 영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반 정도 이상은 줄었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손님이 별로 없던 그냥 아주 일반적인 장사 안 되는 식당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시면은 그분들도 돈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 돈 받은 사람도 그 식당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수혈을 하듯이 전체적으로 피가 돌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쪽 부항 놓고 뭐 찜 놓고 해가지고 찜 맞고 해가지고 대륙 지역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미래통닭당이래. 거기는 진짜 전문성이라는 게 전혀 너무 없는 거죠. 황교안이 뭘 바보 같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김경수 지사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간단한 걸 생각을 해보면 부가가치세 받는 방법 있잖아요. 내가 고기를 잡았어. 고기를 잡으면 부가가치가 생겼죠. 이거 갑이 잡아서 을한테 팔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거둬? 10%를 을한테서 받아내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이제 꽁치 통조리를 만들었어. 그럼 통조리 만들면 또 부가치가 생겼잖아요. 이걸 이제 병한테 팔아. 그럼 병한테 10%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럼 병이 이걸 가지고 요리를 했어. 그래서 꽁치 뭐 조림을 팔았어. 또 부가치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정한테 받았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받아야 되는 세금을 지금 3번, 4번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은 과세관청에 체크가 돼요.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 환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왜 세금 4번이나 받아 이런 멍청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돈 다 주고 그거 세금으로 소득으로 잡고 나중에 세금으로 거두면 그럼 네가 원하는 거 바로 달성된다고. 이게 무슨 3차 방정식이냐?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주지 말고 세금 깎아주자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놈들인 거예요. 아까 봐봐. 내가 처음에 질문했던 게 그런 내용 아니에요. 재난 기본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난 긴급 구호자금이 중요하다.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은 현찰을 뿌린 거에 대한 거부감이었잖아요. 네. 이걸 전 국민한테 주느냐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게 주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전 국민 다 어렵다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아들이 대한항공의 정규직 직원이에요. 비행기에서 근무하지 않을 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무급휴직 상태에 들어갔어요. 대기업들 제일 나쁜 놈들이지. 예. 호황이고 돈 벌 때는 돈을 엄청 벌어놓고 정규직 뽑아놓고 무급휴직 할래 퇴사할래 둘 중에 택일하라고 하는 거야. 지금 2달째 월급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놈들한테 세금을 깎아줘봐. 대한항공 같은 대기업한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한테는 지금이 정리해고하기 딱 좋은 시즌이죠. 우리나라 정리해고법상에 그러니까 경영상의 긴급한 사유가 너무나 잘 통용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정말 마음대로 자를 수가 있어요. 아무 그러니까 법적인 눈치 안 보고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그런 강압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말 화가 나는 건 실제로 그러니까 경영난이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무급휴가를 줘야 된다는 건 그냥 허울 좋은 핑계인 거고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돈을 벌고 좋으면 좋은 대로 돈을 버는 게 대기업의 경영 전략이에요. 지금은 만약에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생산이 안 돌아가 공장을 멈춰야 돼. 그러면 보험금을 받습니다. 그렇지.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경영 전략이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미친 듯이 좋아지고 나빠진다고 폭망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사회적으로 보기에 내가 힘드니까 회사도 힘들겠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것뿐이지. 맞아. 실제로 힘든 회사들은 중소기업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한테 세금을 깎아주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금은 수익이 있는 회사가 내는 거기 때문에 네, 맞아. 지금 수익 자체가 안 나는 상황에서 세금 깎아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어려운 사람들은 세금을 낼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세금을 깎는다. 그리고 법인세 얘기하는 거는 정말 말장난이고요. 그럼 회사가 법인세 깎아주면 일자리 폭탄 줄 거냐고. 그것도 아닌 거잖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소리하는 미통당 애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경기도에서 25만 원 정도의 그 청년 수당을 준다. 그 돈을 왜 현금을 주냐? 지금 이 문제잖아. 현금 왜 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현금 주면 얘네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돈을 줬으니까. 그럼 너는 25만 원 받으면 씨발 일 안 하냐? 새끼야? 어? 그럼 우리를 개돼지로 보는 거야. 25만 원 갖고 평생 살라는 거야, 지금? 이런 그지 같은 생각들을 지금 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이 새끼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문 대통령이 이제 경제 관련해 갖고 각 사회의 단체들 딱 뭐 회의한 적이 있거든 지난주에. 그때 그 손경식 경총회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법인세를 깎아주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소득은 반대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국민이 죽어가는데 한몫 챙기겠다는 것이다. 네. 1천조 넘는 사내 유보금 가진 기업들이 맞아. 법인세 깎아주면 그 돈을 쓰냐?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돈을 주고 그걸로 내수를 돌리지 않으면 다 망하는 상태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미래통합당도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제 40조 이거 똑같이 따라하긴 좀 명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무슨 자영업자들이나 영세 중상공인 뭐 40조 풀자고 하는 거나 일반 국민들한테 전부 다 50조 풀자고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 손경식이 사실 지금 경총 회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CJ 회장이거든요. 가진 사람들 하는 생각이 다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세금 깎아줘봐야 낙수 효과 없다는 거. 그러니까 부자 감세를 다 알고 있는 소리지, 무슨. 이야기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항공 같이 분명히 사내 유보금 많이 쌓아놓고 뉴햄프셔 같은데 별장 만들어놓고 다 그렇게 살면서 정작 월급을 줘야 할 때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줘도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인세가 18%래요. 실질 세율이 18%인데 이놈들이 이익이 나면은 다 그걸 사내 유보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세금을 안 내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 안 낸 만큼 지들 포켓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특히나 그 대기업들이 매년 정부 R&D 예산 중에 연구개발비로 가져가는 돈을 생각하면 법인세를 1억 내면 연구개발비로 가져가는 게 5억 정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는 세금이 없어요. 특히나 그러니까 삼성전자 유명하죠.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통으로 써요. 실제로 쓰고 있는 전기 양을 계산해 보면, 그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통으로 지금 개인적으로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전기요금 감면이 엄청나거든요. 한 해에 그러니까 가정용 전기나 일반 전기하고 비교하면 전기요금 감면 받는 것만 3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염치험 소리 하는 거예요. 네. 기업들이 지금 뭐 재벌들 30대 재벌 정도의 사내 유보금이 거의 1,000조에 가까워요. 950조, 60조 그렇다고. 700조였다가 또 언제 또 계속 늘었대요. 올라가는 거야. 와. 영업이익이 나면 그렇게 쌓아두고 투자도 안 해. 간혹은 어떤 재벌 롯데 같은 데는 부동산에 주구장창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게 뭘 제조업을 한다거나 유통업을 한다거나 서비스업을 하는 게 아니고 땅을 사서 그걸로 개발이익 보는 게 이런 짓거리 하는 놈들한테 갑자기 세금 깎아주래. 너무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유튜브 채널도 돈 생기면은 장비에 투자한다.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그러니까 황교안이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여론에서도 밀리고 논리에서도 밀리니까 40조 들고 나온 거고 지금 거기에 피를 받아서 지금 드디어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이 가자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고 저는 최대한 빨리 실현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한 달 안에 써 빨리. 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다 알고 있거든. 우리 세 식구니까 300만 원 들어오네. 다 알고 있잖아요. 나도 그 생각했어요. 말씀해. 이번 주 안에 결혼을 해야 되나.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시민은 생각 안 한 것처럼. 저요? 했잖아. 아이 전 여기서 얘기했어요. 퀘스천 코리아 gmail.com으로 신청해 주세요. 네.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요 이미 하겠다고 긴급 재난소득 발음도 안 돼 죄송해요. 경남형 긴급 재난소득. 그래서 이제 중위소득 가구에 최대 5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고요. 지금 사실상 지자체들이 먼저 이제 나서기 시작했고 사실은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뜻입니다.
일단 지자체들이 먼저 해달라 급한 대로 정부에서 다 결정하는 건 어렵다. 결국에는 이제 받은 분들한테는 이제 좀 덜 지급하는 형태의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아마도 할 것 같고. 나중에 국가가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면 되니까요. 네.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김경수 지사가 신학기 9월부터 시작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약간 살짝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한국하고 일본 정도 빼고는 다 맞아요. 9월 신학기라며. 저도 이참에 9월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학할 때 그 갭 때문에 많이 쉬는 경우가 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하고 안 맞는 부분이 예. 있고 34개 국가인가요? OECD가 거기 중에 호주까지 해서 3개 나라밖에 3월에 시작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9월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15일 동안은 제발 밖에 좀 나오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여기 올 때 참 죄송하고 그런 생각하는데 네, 나왔잖아. 네, 근데 그런데 그 15일 뒤에 결국 4월 초되니까 4월 초되면 그거 계약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계약이 전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번 참에 좀 제도를 바꾸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비어 있는 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 가기 싫다던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어서 산책을 다녀온대요. 그런 바보 같은 애들이 학교까지. 왜 그런 짓을? 친구들 보고 싶어서 그런 거죠. 아, 진짜? 그렇지. 네, 마음이 그렇잖아요. 사실 누가 학교에 공부하러 갑니까? 친구하고 놀러 가지. 요즘 밀폐된 백화점도 못 가게 하니까 개방형 아울렛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요? 힘들겠다. 지금 분위기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지사, 김경수 지사 등이 분위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드디어 사랑제일교회 집회 금지 명령 내렸어요. 어제 서울시 공무원이 일단 90명 투입됐거든요. 근데 저항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실제로 2m씩 떨어져 앉는지 보자고 들어갔는데 저항하면서 6명밖에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보다 못해가지고 앞으로 집회하지 마라고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고요.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뭐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6.25 때도 예배를 했다. 아니 미친놈들아 6.25 때는 전염병이 없었잖아. 아니 그리고 지금 정광훈이 구속된 상태인데 계속해서 빼달라고 나는 위독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위독할 예정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위독하다고요? 네. 아니 왜? 뭐 위독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 지금 빨리 나오고 싶은데 계속해서 그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되는데 보니까 본인의 병명 같은 것들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보형 장애, 당뇨, 당뇨성 신경염, 만성 피로 증후군, 갑상선 저하증. 이걸로 사람이 위독해질 수 있나요? 아니 그런 것보다 그런 병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극렬한 투쟁을 어떻게 하셨대? 감옥에만 들어가면 아프냐 이 새끼들아. 얘들은 진짜 웃겨. 자 알겠고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